예,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이 어려울 만큼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진료 체계를 바꾸기로 하고 오늘 경증 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초중고등학교 개학도 오는 23일로 미뤄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역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 이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먼저 여러 기준을 가지고 중증도를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의료진이 음압병상, 격리병상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센터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센터에서는 최소 하루 2번 의료진이 몸 상태를 확인하고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다인실에 배치될 수도 있고 방에만 격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감염이 되어 있어 교차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걸 고려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 센터는 외부와는 엄격히 차단해서 혹시나 지역사회에서 갖는 우려, 만에 하나의 전파 위험은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럼 확진자는 모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 센터에서 지내게 되는지요?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다 자가격리돼 있는 확진자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문을 연 이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 차려진 이 센터에는 160명만 입소가 가능하고 이런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빨리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자가격리도 해야만 하는데요. 경증인 경우에 전문가들도 자택 요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게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요. 당연히 중증이 아니어야 하고요. 집에 독립된 방이 있어야 하고 또 식구 중에 고령이나 기저질환자처럼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예, 쉽진 않지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3주 미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급하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은혜 부총리는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는 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 미성년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이 교육을 또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학은 23일로 미뤄졌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개강을 2주 미룬 것 외에 모여서 강의를 하는 대신에 원격 수업이나 과제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재택 수업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 미성년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고 강버들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요? 또 상태는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미성년 확진자는 모두 201명입니다. 전체의 4.8%고요. 정은경 본부장에 따르면 다들 상태는 양호하지만 성인과 달라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확진된 부모와 접촉하면서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